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선언으로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 법안이 추진됩니다. 드리머들이 10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다카 드리머들 150만여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의 하나로 공화당 상원의 석시드 법안이 상정돼 드림 법안과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톰 틸러스와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이 주도하고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후원한 석시드 법안은 취업 교육 입대를 통한 서류 미비 청소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2012년 6월 15일 이래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온 고졸 이상의 드리머들은 합법 신분을 부여받고 18살이 될 때 5년짜리 1차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차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에 4년제 대학 학위를 받거나 48개월 연속 취업하고 또는 3년 이상 미군에 복무해야 하며 그러면 5년간의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10년을 채우며 범죄 없이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정식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석시드 법안으로 드리머들이 10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고 15년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머들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10년까지는 가족들을 이민 스폰서하지 못하고 특히 서류 미비 신분의 부모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 이전에는 합법 신분을 얻도록 이민 초청을 하지 못하게 불허합니다. 틸러스, 랭크포드, 해치 상원 의원은 보스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미비 청년들이 그린카드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0년과 15년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체인 이민을 막기 위해 가족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공화당 내에서 일부 반이민파들을 제외하고 보수파 상하원들까지 끌어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을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5년 후 시민권은 너무 길어 드림 법안 지지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민간단체가 한마음으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진흥 프로그램인 스템과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년 2억 달러를, 민간단체는 5년 동안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방교육부에 과학기술 교육의 우선순위를 두고 학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으로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Greater access to STEM and computer science programs will ensure that our children can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compete and to win in the workforce of tomorrow.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연방교육부는 초중고 학교 프로그램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추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The department will explore ways to add or increase computer science to existing K-12 and K-12 and post-secondary education programs. It also establishes a goal of devoting at least listen to this number, $200 million each year in grants toward funding this priority. So that's $200 million a year.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딸로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반카 트럼프는 오늘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백악관의 과학기술 교육 지원과 관련한 우선순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do have a major diversity problem in the technology industry, and collectively we need to come together,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to figure out a way to solve for that.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인터넷 기반 대기업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we're able to put together a commitment of over $300 million over the next 5 years for K-12 computer science programming.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오그 업체가 각각 5천만 달러를, 럭히드 마틴사가 2,500만 달러,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1,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퀴큰 론스사도 디트로이트의 공립학교 15,000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어제 오후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 인근 산타애나 마운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째 산림 2,000에이커를 태우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캐년 산불은 코로나 인근 주택가를 위협해 밤새 500여 가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도밍게즈힐 주민 1,500여 명 정도가 강제 대피령이 발령돼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이 90도를 넘는 더운 날씨에다 건조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밤에는 불길이 코로나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택가로 불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은 현재 5% 정도 진화된 가운데 5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 인상을 또 한 차례 추진 중인 UC계열대학이 학교 직원들과 교수진의 연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례 거부 논란에 휩싸인 NFL 사무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연주 중 무릎 꿇기 행위를 규정으로 금지하라고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로컬 소식과 미국 소식 문지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년 만에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의 학비 인상을 감행한 UC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수천만 달러를 교수들과 직원들의 은퇴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5,400여 명의 UC 은퇴자들은 지난해 10만 달러가 넘는 연금을 받았습니다. 6자리 연금을 받는 UC 은퇴자 수는 2012년 이후 60%나 늘었으며 이 가운데 30명 정도는 지난해 30만 달러가 넘는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4배나 높은 겁니다. 이들 중에는 1년의 안식년과 학기당 하나의 강의를 한 마크 유도프 전 UC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년 근무한 유도프 전 총장은 지난해 35만 7천 달러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30년 근무한 뒤 은퇴한 UC 직원들의 평균 연금 8만 8천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액수입니다. 교수나 직원들의 연봉은 나날이 인상되고 경비는 늘고 여기에 지난 20년간 엉망으로 운영되어 온 연금 시스템이 UC의 현재 심각한 적자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학 측은 학비 인상으로 긴급 수혈을 해보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당초 이로 인해 연간 5천만 달러 추가 세수를 기대하던 LA시가 황금알을 낳기까지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LA시의회가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시행 첫 해에 모든 업소 문을 닫고 업주들에게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나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마리화나 업소 운영자들은 이 안이 시행된다면 LA에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름없고 업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브웨슨 시의장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리화나 업소들의 첫해 일시 폐업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브웨슨 시의장은 여러 다른 의견을 조율해 라이센스 발급과 관련한 세부 규제안을 만들고 시의회, 주정부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당장 내년 1월부터 LA시 거리에서 마리화나 판매업소 간판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례 거부 논란에 휩싸인 NFL 사무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연주 중 무릎 꿇기 행위를 규정으로 금지하라고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NFL은 모든 종류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 무릎을 꿇을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엘라베마에서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지 의원의 지지 유세를 하던 중 일부 NFL 선수가 경찰의 소수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은 채 일어서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이들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다른 NFL 선수들까지 국가 연주 도중 무릎 꿇기 행위에 상징적으로 가세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거듭 비판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고조돼 왔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한 가수 김광석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이름이 요즘 한국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김광석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남겨진 의혹들이 무엇인지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